문제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 지급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 때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회생을 위해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합니다. 축장 효과.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정 기간 내 안 쓰면 썩어 없어지는 화폐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1000씩 수표로 지급한 미국에서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 사용액이 15%에 불과하며 전 국민에게 10만엔, 106만원씩 지급한 일본에서도 10%인 1만엔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되는 바람에 소비 진작에 의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이 재정만 소모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하여 30% 내지 85%의 추가 소비가 있었습니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 유발 효과가 1.81배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이미 평균 GDP 대비 109%의 국채를 부담 중이면서도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회생용 확장 재정정책을 위해 평균 13%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IMF는 GDP 1%를 재정 지출하면 2.7%의 GDP 성장 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 재정 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 중입니다. 특정 피해 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 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피해 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불가피합니다.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3조 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차 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 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지급이 소비 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전 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 지급 정책을 모두 겪어본 민생 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 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 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 경제입니다. 당초 마이너스 29%였다가 마이너스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 매출이 12월 3주차에 마이너스 32%로 급감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 경제 생태계가 괴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큽니다.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 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 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같은 돈이라도 위기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도고양 의정부 양주 교회선 운행재개 적기 개통 및 효율적 추진 업무 협약 뉴스입니다. 16년간 운행이 중단돼 온 교회선이 최근 재개통을 위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오는 2023년 말 적기 개통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교회선 운행재개 적기 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교회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이 2021년도 정부 본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기관 간 상호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세계시는 교외선 운행 재개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2021에서 2030의 교외선 전자화가 반영되도록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교외선은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시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한 뒤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개량비 약 49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는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그간 부족했던 경기 북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고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등이 가능해져 경기 북부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는 균형 발전이다. 국가안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그간 경기 북동부 지역이 희생을 감내해왔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었다. 억울한 사람도 없고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지향점이다. 이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외선이 경기도의 순환철도망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경기 북부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기반 시설로 확고히 자리잡기에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철화, 노선 조정 등과 관련해 3개시와 국회,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주민들의 편의에 유용하도록 사업을 신속히 진척시켜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km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1963년 8월 개통된 이후 관광, 여객, 화물운송 등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경기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망에다 동서를 연결하는 교외선마저 운행이 중단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북부 지역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기도와 세계시는 지난해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는 등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마이너스 대출 특별 보증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일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법인 제외, 중대표자가 저신용자,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80%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 40, 50대 은퇴, 실직 가장, 북한 이탈 초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제 청업자, 만 39세 이하, 다. 지원 한도는 업체 한 곳당 1,000만 원, 신용등급별 차등, 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 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 신보의 특별 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재난극복 통장인 만큼 도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서 보증 신청, 접수, 심사 및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 기자회견입니다. 경기도가 이번 주 안으로 분당 서울대병원 13병상, 아주대병원 11병상, 순천향 부천병원 9병상, 한림대 성심병원 8병상, 고대 안산병원은 8병상 등 총 50병상을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치료 병상으로 확보했다. 도는 이들 병원에 각 3억 원, 총 15억 원을 연내에 지원해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전할 계획이다. 임승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많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과 지자체,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도내 보건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국군 대전병원 등 17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463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인천시, 대구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중증환자용 병상 확보와 최근 경기대 기숙사에 구 시와 병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으로 어느 정도 병상을 확보했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하고 병상은 물론 의료인력 확보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동일 집단격리 지정된 집중관리기관 중 긴급 인력이 파견된 곳은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등 5개소로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에 중수본 파견 인력 18명, 고양 미수압층 요양병원에 경기도 소방인력 10명, 안산 라이트병원에 경기도 소방인력 10명이 투입됐다. 나머지 파주시장인 복지시설 2개소에는 경기도에서 모집한 민간 간호인력 3명이 파견됐고 8명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다.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56명 증가한 총 13,949명으로 도내 2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950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79.7%인 757병상이다. 이 중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63개로 55개를 사용 중이며 현재 가동률은 87.3%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0호 등 7개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28일 18시 기준 1,368명이 입소해 48.8%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436명이다.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21명이 입소해 잔여 수용 가능 인원 47명이며 가동률은 30.9%다. 28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가정 대기자 모니터링 누계 인원은 전일 대비 157명이 증가한 총 7,453명이다. 이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인원은 총 511명으로 전일 대비 7명 증가했다.